자, 이제 K8이죠.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 차의 그 전체적인 외관부터 한번 둘러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장 앞뒤 전체 길이가 5015mm입니다. 5m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차에 크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딱 주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서 봤을 때는 이 좌우 폭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에요. 긴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1897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5m가 넘으면 한 1900mm가 더 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굉장히 조금은 얄쌍한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길고 앞뒤가 길고 좌우폭이 좀 얇은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요 테일램프 요 라인 자체가 굉장히 가로로 이제 길게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차의 어떤 그 좁아 보이는 느낌 자체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느낌 자체도 뭔가 지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그 예전 그 아반떼에 나왔던 그 H빔의 어떤 그 느낌도 비슷한데 그런 느낌 전체적인 느낌으로 좀 만들어 놨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디테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안쪽에 보시는 요 불 들어오는 요 모습들, 요것도 이제 세로 삼각형 모양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이제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윤곽 자체도 굉장히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굴곡들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몇 가지 계속 제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쪽을 보시면은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얇게 떨어집니다. 이게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400mm가 조금 더 넘는 그런 높이인데 약간 그런 아우디 A7과 같은 그런 좀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살렸고 이 C필러 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뭔가 각이 없어요.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면서 뒤쪽까지 쭉 떨어지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트렁크 라인 요 공간 자체도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굉장히 날렵한 느낌. 앞모습부터 한번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앞모습부터 이 뒤로 넘어오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유선형으로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떨어지죠. 이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이 차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런 세단 느낌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좀 실어주고 좀 젊은 감각을 좀 살렸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이고 세련미를 가미했다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 차의 그 어떤 전체적인 연결성이 좋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범퍼 하단 부분에 지금 이렇게 가니쉬 처리를 해놨죠. 메탈로. 요것도 뭐 물론 여러가지 이런 뭐야 이거 그래픽들 요런들 패턴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요거는 별로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근데 이 가니쉬 이 연결 라인 자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운전석 이 아래쪽까지 쭉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뒷문 쪽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죠. 이 올라가면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쪽 뒤 테일램프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어 오면서 올라가면서 이 테일램프 선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느낌 자체가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이 차가 뭔가 엉덩이 쪽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위로 좀 이렇게 힙업을 시킨 그런 것들을 힙업을 시켰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니쉬 요거 지금 가니쉬는 요건 원래 지금 기아가 계속 지금 밀고 있는 건데 좀 요거에 대한 그 특징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멋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이거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방향 자체가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뭔가 가면서 이렇게 엣지를 하나 주는 그런 포인트 요소로 적용했는데 자 보면은 이런 느낌들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 베젤 라인 없앴다는 거 요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이 안쪽에 또 포인트로 이런 삼각 문양들을 좀 이렇게 아래쪽 꺽쇠 모양을 좀 이렇게 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방향지시 등이거든요. 안쪽에 지금 LED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바깥으로도 이제 LED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방향지 시등 안 켰을 때는 이제 주간 주행 등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방향지 시등을 켜면은 이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시퀀셜로 이제 방향지 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방향지 시등 켰는데 보시면은 시퀀셜로 들어오는데 땅땅땅땅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독특하고요. 뒷모습도 그게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뒷모습도 보시면은 지금 시퀀셜 램프로 지금 이렇게 길게 쭉쭉쭉 들어오게 되죠. 이게 비상등을 켜면은 이제 전체가 다 들어오는데 방향지시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보면은 이렇게 헤드램프도 굉장히 얄쌍하게 잘 빠져있는데 어쨌든 시인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실제 제가 어두운 곳에 주행을 지금 터널 같은 걸 지내왔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전반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전체 이 적재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트렁크랑 열어보겠습니다. 자, 버튼 누르면 이제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열렸을 때 지금 실제적으로 이 안쪽에 보이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앞쪽까지는, 네, 이 앞쪽까지는 지금 이만큼의 어떤 공간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도 엄청 깊어요. 지금 굉장히 깊게 지금 이 안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 이쪽에 골프백 자체를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무난하게 그냥 깊이 그냥 안쪽으로 좀 밀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가로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도 충분히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깊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봤던 지금 어떤 세단보다도 이 공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차가 이제 유선형으로 굉장히 이렇게 낮게 빠지다 보니까 이 트렁크 적재 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너무 깊은, 참, 그러니까 좌우 폭을 많이 못 살렸다고 하기보다도 이 깊이를 잘 살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실내 핸들 뒷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우려됐던 게 뭐냐면, 이 차체 전고가 전체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지금 뒤로 어쨌든 C필러 쪽으로 굉장히 날렵하게 떨어지는 느낌 자체는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멋있고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면 지금 딱 보이시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선형으로 굉장히 날렵하게 잘 빠졌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들 자체는 참 좋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게 뒷공간은 부족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앞좌석은 지금 일반 성인이 앉았을 때 불편함 없는 그런 사이즈 정도로 제가 맞춰 놨고요. 그리고 뒷좌석이 앉았을 때에는 무릎 공간 자체가 지금 거의 한 뼘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10cm 이상 나오는 그런 사이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정말 여유가 넘칩니다. 이게 충분히 이 레그룸 공간은 여유가 있고 웬만한 성인 남성들,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암레스트에 이렇게 팔걸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통풍 시트가 총 3단, 그리고 여선 시트가 3단, 이렇게 뒷좌석까지도 많이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로디안 이 스피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스피커죠. 이 스피커도 지금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봤던 그런 그릴 모양 어떤 패턴, 그런 패턴들이, 사선 패턴들이 이 실내에도 이렇게 좀 적용이 됐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독특한 좀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지금 이 공간인데요. 이게 지금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이렇게 홈을 좀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홈 안에다가 뭐 이렇게 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가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걸어 놓기에도 편하다. 네, 그런 좀 약간 디테일을 살렸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하고 이제 반대쪽 열까지 있는데, 가운데 부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센터 터널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여기에도 발을 올려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뭐 양옆으로 발을 벌려서 이렇게 앉기에도 괜찮고요. 직접 앉아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남성분이 앉기에 좀 불편한 게, 지금 이 헤드레스트 이 머리 부분의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허리가 좀 기신 분이나 머리를 쭉 폈을 때 여기가 많이 달 겁니다.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닿는 느낌이 났고요.
그건 좀 불편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신에 이제 요 옆쪽으로 앉았을 때에는 나름대로 이 머리 쪽에 이 공간을 여기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볼륨을 좀 높여놨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그 우려했던 그런 공간감, 이거는 크게 없진 않아요. 여기를 그냥 쭉 이렇게 앉으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이다.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면 5cm 정도는 공간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요 팔걸이도 내릴 수가 있고, 여기 안에도 특이한 게 뭐냐면 요런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조 버튼 뿐만 아니라 오디오 트랙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 수납 공간 자체도 USB 포트를 연결할 수 있게 해놨다는 점, 이런 좀 디테일을 살렸고, 그리고 이 뒤쪽에 요것도 원래 이게 다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안 들리는데 밑으로 내리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리고 앞으로 접으면 뒤쪽에 이제 스킵트루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좀 장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컵홀더를 빼면은 컵홀더를 쓸 수가 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나름 많은 공간들을 살려놨네요. 그리고 솔직히 뒤쪽으로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한, 헤드룸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나름대로 좀 공간을 좀 그래도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의 어떤 그 유리를 하나 또 만들어 놔서 이제 개방감을 좀 더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지금 이제 가운데 부분 여기도 좀 독특한데요. 지금 이쪽에 뭐가 좀 독특하냐면 요거 자체가 이제 뭐 리모컨처럼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 있는 저 변속기 부분들, 요것도 약간 좀 운전자가 좀 손이 닿기 편한 위치에 좀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가장 위쪽에 해놓은 점, 배치해 놓은 점, 그 다음에 오토홀드도 위쪽으로 빼놓은 점,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 버튼들을 위로 빼놓은 점, 요것들은 좀 많이 인체공학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그 운전자 뭐 통풍 시트, 그다음 열선 시트, 그다음에 핸들 열선 시트, 요것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 또 닫을 수가 있어요. 닫아버리면은 여기도 뭐 물론 이런 패턴들을 살려놨다, 디테일을 살렸는데 뭐 그건 다 떠나서, 자 이 자체를 밀어서 딸깍 걸리고 또 밀어서 닫고 하면서 보다 깔끔하게 요 센터 터널 부분들을, 센터 페이시아 쪽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자체가 12.3인치짜리로 시인성을 굉장히 살렸고, 다만 베젤 부분이 좀 두껍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이쪽에도 이런 패턴을 많이 살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앰비언트 라이트,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 자체를 여러 개를. 그리고 요 안쪽으로 이런 또 패턴들을 많이 살려서 고급감을 줬다. 그리고 이 시트 자체도 지금 열선 통풍 시트 다 됩니다. 그런 것들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살렸다. 이 모든 옵션들 다 더했기 때문에 어떤 차값 자체는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4,1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가격 범위가 지금 3,200만원 후반대부터 이제 4,500만원대까지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그런 좀 딱 맞는 차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해가면서 실제 이 차의 주행 느낌은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K8의 이제 실제 이제 실내 그리고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있는 이 기아 마크가 달려있는 이 클래션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브라운 색상에 뭔가 딱 전체 느낌으로 봤을 때는 럭비공 같은, 딱 뭔가 이렇게 그립감도 있어요. 그래서 럭비공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패드 시프트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 핸들 자체가 그립감이 괜찮습니다. 이게 요 볼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손이 들어가 있는 엄지손이 이렇게 딱 포개지는 부분에는 되게 얇게 잘 그립이 좋고요. 그리고 요 포개지지 않는 부분에는 좀 약간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운전하기에 손에 딱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투스포크 아래쪽에 이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이런 그립감들 살려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 참 재밌는 요소인 것 같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12.3인치 12.3인치짜리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계기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있습니다. 요 전체가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요 베젤이 좀 두꺼운 부분을 검정색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실제 어두울 때는 전체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는데, 딱 열어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크진 않다, 베젤이 좀 두껍다, 이 정도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대신에 요 스티어링 휠 요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쪽에 보이는 부분과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이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봤을 때에는 시인성이 상당히 좋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필러 자체가 굉장히 뒤로 많이 누워 있습니다. 이게 카림 하비브 디자인 담당께서 했던 얘기가 이 K8의 디자인 요소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 되게 유선형으로 잘 날렵하게 빠지는 부분들 신경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니 운전할 때 어떤 이 좌측에 대한 시야의 그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 없고요. 전체적인 느낌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심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이 도심 구간에서 둔턱이 많잖아요. 이런 언덕길이나 둔턱들, 그리고 이제 고르지 못한 도로를 달릴 때 승차감이 좋습니다. 굉장히 서스펜션 자체가 소프트한 느낌으로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떤 독일차나 이런 뭐 파스트 GT 같은 뭐 그런 차들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런 좀 둔탁하거나 조금 좀 이렇게 단단한 그런 승차감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승차감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고무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방음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절음 자체가 지금 뭐 고속공항 정도 달려봐야겠지만, 지금 자체 안으로 들어오는 풍절음 자체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리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코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커브길도 지금 돌아보고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3.5 디젤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0마력에 뭐 36토크의 힘을 나타냅니다. 힘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정도 힘이면 뭐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 차체가 저는 5m라서 길이가 5m라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폭이 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런지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좀 있고 나면 오히려 이 차 운전하는 게 마치 내가 예전에 내 차를 몰았던 것처럼 처음 몸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친숙함, 그리고 운전함에 있어서의 어떤 좀 정숙성, 그리고 좀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수입차를 타다 우리나라 차로 바꿔놓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차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 바꾸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 이제 적응하시느라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이제 고속 구간을 한번 주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일단은 이 차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 응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발을 바로 대면은 대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온다는 점, 대신에 이게 막 급하게 튀어나가려거나 아니면은 뭐 울컥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차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정숙한 차를 만들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실제적으로 이 차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금 3.5 디젤 엔진을 몰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차 차값을 따지고 보면 지금 한 4,100만원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벤츠의 그 E클래스 350 정도, 그리고 이제 BMW의 뭐 520, 530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BMW 6GT, 네, 요 정도에서 느껴지는 그런 좀 주행감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저만의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느낀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에는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이 차 가격이 4천만원대인데 뭐 7, 8천만원대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뭐 손색이 없을 정도니까요. 뭐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성능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스티어링을 이 왼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기아차에 원래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이쪽에 있었거든요. 소렌토도 이쪽에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왼쪽으로 옮겨놨다. 이거는 이제 수입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왼쪽에 있거든요. 그런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옮겨놓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실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좋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뭐 음성인식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음량 조절하는 버튼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그런 느낌 자체는 오히려 이제 운전자가 조금 더 이제 통일성을 갖게 됐으니까 운전이 좋게 지금 세팅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이것도 지금 기아 소렌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런 기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왼쪽 위에 있는 요 계기판 모양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속도계 버튼을 눌러주면은 거리 버튼을 눌러주면 앞뒤로 거리 간격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처음에 주행하던 속도 71km로 지금 세팅이 됐거든요. 여기서 속도를 늘리고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하려면 제가 길게 만약에 버튼을 꾹 눌러줬다 그러면 10km씩 세팅이 됩니다. 즉 71km에서 80km로 세팅을 맞췄고요. 만약에 내가 1km씩 조절을 하고 싶다 하면은 버튼을 살짝 위로 아래로 이렇게 딱딱딱 올려주고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빙 모드는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모드에서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커스텀 모드까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5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4가지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모드는 스마트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한 그냥 주행감을 보여주는 그냥 모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 바뀌면은 붉은색으로 바로 바뀌면서 이 시트의 뒤쪽으로 뭔가 내 허리를 꽉 조여줍니다. 그러면서 주행할 때 있어서 보다 더 이제 좌우의 흔들림이 좀 적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응답성이 그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응답성이 조금 더 이제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속도를 조금 높여보면 외부에 있는 엔진음이 어쨌든 실내로 좀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독특하다, 고무적이다 라고, 좀 특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좀 연비 주행을 하려면 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불편함을 좀 감수를 했었어요. 응답성이 굉장히 느려지고 둔해지거든요. 반박자 느려지고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됐는데, 실제 제가 이 차를 지금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그랬더니 응답성이 이렇게 확 느려지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느꼈어요. 오히려 노멀 모드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드로 놓고 다닐 바에 에코 모드로 놓고 그냥 편하게 연비 주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노멀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스마트 모드와 거의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 노멀 모드로 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3.5니까 이제 연비면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제가 반환 지점까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비가 13 정도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복합 연비가 제원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좀 이렇게 안전하게 좀 에코 드라이빙 한다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오면서 스포츠 모드도 바꿔보고 이제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급 페달도 좀 급가속도 해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그런 어떤 연비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차를 어떤 분들이 좀 타시면 더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물론 젊으신 분들이 타시기에도 물론 굉장히 무난하고 디자인도 좋고, 약간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우디 A7의 모습도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젊은 층도 충분히 그런 이 차에 대한 그런 좀 요구 조건을 좀 만족시킨다, 수요를 만족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차를 기본적으로 좀 타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3040 세대 분들 중에서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차를 모는 거 자체가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아이소픽스도 그렇고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 보니까 실제 이 차를 모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약간 6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도 와, 이 차 몰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안전운전 또는 이제 운전에 대한 어떤 그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앞뒤 길이는 길어도 이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크게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내가 몇 번 운전해보면 금방 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트렁크 적재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뭐 골프백 3개, 뭐 골프백 2개, 뭐 가로, 세로로 막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적재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높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입차를 내가 타기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 있어건. 근데 수입차에 대한 그런 좀 니즈가 있으신데 그만큼에 대한 어떤 그 성능을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 K8을 타시면은 느낌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오늘 짧지만 좀 임팩트 있게 한번 비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시승을 해봤고요. 이번 시승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제가 한번 이런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현실 리뷰였습니다.